여기 봅시다, 여러분. 호르몬의 이제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분비 조절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오늘은.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외워야 되는 호르몬 얘기해줬죠?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 누구야? 꼭 외워야 되는 거. TSH랑 ACTH 외우라고 그랬다. TSH가 뭐였어? 갑상샘 자극 호르몬. ACTH가 뭐였어?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이거 두 가지는 외우셔야 됩니다.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는 거 ADH 꼭 외워야 됩니다. 항이뇨 호르몬 꼭 외워야 돼. 알겠어? 갑상샘에서 나오는 티록신, 물질대사 촉진하는 거, 이화작용 촉진하는 거 꼭 외워야 합니다. 다음에 부신에서 나오는 거, 콩파 뒤에 있는 부신에서 나오는 거, 겉질에서 나오는 당질 코르티코이드, 혈당량 증가시키는 거 외우셔야 됩니다. 부신 속질에서 나오는 에피네프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혈당량 이것도 높여요. 됐어? 다음에 이자에서 나오는 두 개의 호르몬이 있어. 글루카곤과 뭐가 있어? 인슐린. 혈당량을 하나는 늘리고 하나는 줄이죠. 서로 이건 무슨 작용하는 거야 그러면? 기량작용하는 거지. 이거 정도는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어? 이거 못 외우면 시험 문제 못 풀어요. 아시겠어? 그러면 항상성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몸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성질들, 이걸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해. 그럼 우리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특징들이 뭐 있을까? 성질들이 일단 체온 36.5도를 유지해야지. 37도, 38도 되면 병원 가야 되잖아. 문제 있는 거죠. 다음에 혈당량. 밥 먹었을 때 혈당량이 조금은 높아졌다가 원래 상태로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혈당량이 저 위에 가 있거나 저 밑에 가 있으면 문제 있지. 병원 가야 되잖아. 다음에 삼투압. 삼투압이라는 것은 체액의 농도야. 알겠어? 수박을 먹으면 당연히 화장실을 많이 가는 게 정상이잖아. 수박을 한 3통 먹었는데 화장실 안 가. 그게 정상이야? 비정상이지. 간장으로 밥을 비벼 먹어가지고 엄청 짜게 먹었어. 그러면 뭐 해야 돼?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게 정상이잖아. 근데 물을 안 마셔. 근데 화장실을 계속 가. 그게 정상이야? 비정상이잖아. 이해갔어? 이렇게 몸의 농도를 유지시켜주는 것들. 이걸 우리가 삼투압이라고 그래. 삼투압은 농도야, 농도. 그럼 오줌의 삼투압하면 오줌의 농도. 체액의 삼투압하면 우리 혈액의 농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항상성인데 이것들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이거야. 그럼 항상성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애가 필요하겠지. 걔가 누굴까? 간내야. 특히 간내는 시상과 시상하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누가 그 조절을 해? 시상하부가 그 역할을 한다. 이거야. 아시겠어? 시상하부가 그 조절을 할 거야. 그럼 시상하부가 어떻게 항상성 조절을 하느냐? 하나는 호르몬이라는 거 있지. 아까 전에 우리 했던 거. 호르몬은 어떤 특징이 있어? 내분비샘에서 분비가 돼. 내분비샘에서 분비된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했어? 분비관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세포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분비돼. 어디로?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뭐로? 혈관으로. 그러니까 혈액을 타고 이동해야 된다는 얘기야. 아무 데서나 가가지고 호르몬이 짜잔 짜잔 자기 기능을 해? 아니지. 자기가 가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에서만 한다 그랬지. 그걸 우리가 무슨 기관이라고 했어? 표적기관에서만 하는 거야. 아시겠어? 알겠어? 항이뇨 호르몬은 뭐 콩팥에서 하고 물질 대사를 하는 티록신은 세포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되셨어요? 그래서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해서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자율신경. 아까 했지? 자율신경계 두 가지. 교감과 뭐가 있어? 부교감. 얘를 이용해서 항상성 조절을 하기도 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때 뭘 배웠냐면 호르몬의 특징과 신경의 특징을 배우면서 얘는 어디서 분비된다? 내분비샘. 얘는 뉴런. 그치? 누가 전달 속도가 빠르다? 뉴런이. 신경이 더 빠르다. 얘는 특정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지만 얘는 우리 온몸을 호르몬은 전체적으로 조절을 해주게 되는 거야. 반응 속도가 신경은 빠르고 호르몬은 뭐하다? 느리다. 알겠습니까? 그런 기능들을 저번 주에 설명을 했고 그건 책에 나오니까 외우셔야 합니다. 차이점. 아시겠지? 다음에 그럼 호르몬이 어떻게 간내의 시상하부에 의해서 조절이 되느냐, 분비 조절이 되느냐면 얘네들은 피드백 조절에 의해서 이루어져. 피드백이 무슨 뜻이요? 피드백. 이거 이렇게 새 먹이 이렇게 먹는 그거잖아. 뭐야?
돌고 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을 하는 방법인데 원인이 뭘 만들어? 결과를 만들었지. 그럼 이 결과가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물을 엄청 많이 마셨어. 그럼 농도가 진해졌어, 흐려졌어? 흐려졌지. 그럼 농도를 진하게 만드는 결과물이 나왔지. 근데 농도가 너무 진해진 거야. 그럼 다시 농도가 너무 진해졌으니까 농도를 다시 흐리게 만드는 반응을 하겠지. 농도가 흐려지면 다시 농도가 흐려졌어 라고 원인이 또 되는 거야. 결과가 원인이 돼버렸어. 그럼 다시 농도를 진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을 하게 되는 거야. 이해갔어? 이렇게 돌고 도는 과정을 우리가 피드백 과정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럼 피드백 과정은 대부분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음성 피드백 과정의 대표적인 예시가 티록신 분비야. 그래서 그 피드백 과정에서 티록신 분비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기작을 외워놔야지만 다른 것들을 대입해서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알겠어? 피드백 조절은 뭐냐? 일단 간내의 시상하부가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할 거야. 춥다고?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하면 뇌하수체 전엽은 갑상샘을 자극할 거야. 그럼 갑상샘에서 어떤 물질이 나오고 걔가 물질 대사를 촉진할 거야. 그래서 피드백 조절의 대표적인 예인 티록신 분비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이거야. 그러면 티록신 분비를 뇌하수체부터 쭈르륵 조절을 할 거야. 알겠어? 그럼 티록신이라는 애가 어떤 물질인지를 먼저 알아보면 티록신이라고 하는 물질은 갑상샘 호르몬이야. 갑상샘 호르몬이라는 건 갑상샘에서 만들어졌어. 걔가 혈액으로 분비되는 호르몬이야. 알겠어? 얘네들은 아이오딘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아이오딘이 부족하면 티록신이 부족해지는 병에 걸릴 수가 있어. 아이오딘은 어디에 많아? 미역에 많아. 그러니까 미역 많이 먹어야 돼.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티록신이 부족해서 생기는 무슨 병이라고 그러더라? 무슨 병에 많이 걸려. 왜냐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바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조류 먹어 안 먹어? 안 먹지. 그러니까 아이오딘을 섭취할 길이 없어가지고 물론 다른 것들이 또 있지만 그런 게 좀 부족해서 그런 병에 많이 걸린대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티록신의 역할이 중요한데 얘는 물질 대사를 촉진해. 근데 우리 물질 대사를 배우고 왔잖아. 앞에서. 무슨 작용과 무슨 작용이 있어? 이화와 동화가 있지. 이화는 분해하는 거고 동화는 합성하는 거야. 그치? 근데 얘네들은 이화작용을 촉진해. 그래서 이화작용을 촉진해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아이들, 이 애들을 우리가 티록신이라고 해. 그럼 티록신을 분비하려면 시상하부가 뇌하수체 밑에 TRH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시켜야 돼. 그 TRH는 뭐냐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인자라고 하는 호르몬이야. 그래서 이 이름이 어려우니까 그냥 TRH로 외우시면 돼. 알겠어? 그러면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방출해라 이렇게 뇌하수체한테 명령을 내리면 그 뇌하수체가 명령을 받았잖아. 그러면 갑상샘을 자극해야지만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겠지. 그래서 갑상샘을 자극할 수 있는 TSH를 분비하게 돼. 뇌하수체 전엽에서. 어디로? 갑상샘으로. 갑상샘, 그럼 TSH의 이름은 뭐냐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됐어? 그 다음에 갑상샘에서 그럼 뭐가 나오게 돼? 티록신이 나오게 되는 거지. 이 티록신은 간이나 아니면 어디에서? 간이나 근육에서 물질 대사를 촉진하게 되는 거야. 이해갔니? 근데 내가 티록신이 늘어났어. 정상치가 평균치가 이건데 티록신의 평균치가 요만큼인데 요렇게 늘어났어. 그럼 티록신이 평상시보다 많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잖아.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줄여야 되겠지. 그러면 티록신이 과다가 되면 그 많은 양이 생겼어 라고 시상하부에다가 원인을 제공해 주게 되는 거야. 그럼 시상하부가 티록신이 많다네? 그럼 티록신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줄여야 되겠지. 그럼 TRH를 어떻게 해?
억제시키는 거야. 그럼 줄었어? 뇌하수의 전엽에서 자극이 안 오네? 그럼 자기도 자극을 만드는 물질을 내보낼 필요가 없지. 그럼 TSH도 어떻게 되겠어? 억제를 시키는 거야. 그럼 티록신의 양이 다시 어떻게 되겠어? 감소가 되겠지. 이해했어? 만들어야 되는데 티록신을 못 만들게 했으니까 줄어들었을 거 아니야. 사용을 했을 테니까. 그럼 얘가 다시 어떻게 돼? 줄어든 것을 시상하부한테 원인으로 제공을 해. 야, 티록신이 내 몸에서 좀 줄었어. 이렇게. 그럼 티록신을 다시 뭐 해야 돼? 만들어야 되겠지. 그러면 TRH를 어떻게 하겠어? 이번에는 다시 촉진하겠지. 그러면 TSH도 어떻게 될까? 촉진되겠지. 그럼 티록신이 다시 많이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돌고 도는 과정. 이런 걸 우리가 무슨 과정이라고 그래? 피드백 과정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됐어? 누르면 줄이고 줄이면 늘리는 그런 과정. 이걸 우리가 음성 피드백 과정.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거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다음에 자율신경은 아까 앞에서 배웠어. 기량작용 배웠어 안 배웠어? 늘리면 줄이고 서로 반대적인 기능하는 거. 이해갔어? 이런 기량작용을 통해서 항상성을 조절을 해주게 될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됐습니까?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혈당량 조절부터 들어갈 거다. 이제 항상성 유지의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시. 항상성 유지는 뭐하고 뭐로 한다 그랬어? 호르몬의 피드백 조절과 두 번째는 자율신경계의 기량작용을 통해서 조절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대표적인 그러면 혈당량 변화로 뭐를 할 거냐면 얘들아. 그러니까 대표적인 항상성으로 혈당량 조절을 할 거야. 혈당량 조절하는 중추도 누구가 되는 거야? 간내의 누구다? 시상하부야. 니네 밥을 먹었어. 밥을 먹으면 포도당이 분해가 되겠지. 이해갔어? 밥을 먹으면 녹말이 포도당으로 분해가 돼서 소장에서 쭉 하고 뭐가 돼? 흡수가 되는 거야. 소장의 융털이라고 하는 곳에서 흡수를 해. 그러면 걔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겠지. 그러면 혈액 속에 녹말에서 분해돼서 나온 포도당 수치가 막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 혈당이 높아지는 거야. 식사를 했기 때문에 혈당이 높아져. 그러면 혈당을 뭐 하고자 생각하겠어? 우리 몸은 낮추고자 생각을 하겠지. 그러면 간내의 시상하부는 누구에게 명령을 내리느냐? 부교감신경에게 명령을 내린다. 그러면 부교감신경은 이자로 가서 이자의 베타세포라고 하는 곳을 자극합니다. 그럼 이자의 베타세포에서는 어떤 호르몬이 나오느냐?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혈액을 타고 우리 몸을 쭉 돌다가 결국에 간이나 또는 근육에 가서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인슐린은 혈중 포도당이라는 것은 혈액에 있는 포도당이야. 이래서 그 포도당을 들고 와. 인슐린이. 어디로 들고 가? 간이나 근육으로 들고 가. 그래서 이 인슐린이 가져온 포도당을 한 개, 두 개, 세 개 막 묶어. 그러면 포도당은 단당류죠. 근데 포도당에다 포도당을 붙이고 포도당을 붙이고 포도당을 붙이면 당이 많은 당이 돼. 이걸 우리가 다당류라고 하거든. 다당류 형태로 저장을 하게 돼. 간이나 근육에. 이겼어? 그러한 고탄수화물, 그 당분이 많은 탄수화물 중에서 저장체가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탄수화물이야. 이걸로 간이나 근육에다가 합성을 시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저장을 시키는 것이 고혈당일 때 인슐린의 역할이 되는 거야. 알겠어? 됐어? 그러면 우리가 밥을 쫄쫄이 굶었어. 선생님이. 밥을 쫄쫄이 굶으면 내 피 속에 포도당이 많아 적어. 적지? 그럼 포도당을 다시 어떻게 해야 되겠어? 늘려야 되겠지? 그럼 우리 몸 구석구석에 있는 애들을 가지고 나와야 돼. 그럼 우리 몸 구석구석에 있는 애들을 가지고 나올 때 우리 몸 구석구석 세포에는 탄수화물이 글리코젠 같은 형태로 저장이 돼 있어. 근육이나 간에. 그럼 걔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와야 되겠죠? 걔네들을 뽑아가지고 올 때 어떻게 오느냐를 할 거야. 그러면 쫄쫄이 굶어서 저혈당이 됐어. 그러면 간내의 시상하부는 무슨 신경? 교감신경을 자극해. 무슨 작용을 하겠어? 기량을 하겠죠. 이해갔어? 그러면 교감신경이 이자의 알파세포를 자극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자의 알파 세포에서는 어떤 호르몬이 나오느냐?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나와. 글리코젠 아니야. 이름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면 글루카곤은 거꾸로 작용. 기량을 해야 되잖아. 똑같이 간이나 근육에 가서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시켜주는 거야. 그러면 혈액의 포도당 수치가 다시 이렇게 높아지겠죠. 이해갔어? 근데 교감신경은 있잖아. 이자의 알파세포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부신 속질을 자극해. 그럼 부신 속질에서는 어떤 물질이 나오냐면 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이 나와. 뭐라고? 에피네프린. 알겠어? 이 에피네프린도 마찬가지로 같은 기능을 해. 근데 시험 문제 나올 때 글루카곤의 분비와 에피네프린의 분비의 그 작용을 물어봐. 뭐가 차이가 나느냐? 에피네프린은 교감신경이 직접 영향을 주는 거죠. 신경에 의해서 에피네프린이 분비되는 거야. 근데 글루카곤은 교감신경이 세포를 자극해서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거야. 이해갔어? 얘는 어떠한 내분비샘을 자극해서 나오는 거랑 얘는 호르몬이 직접 영향을 주는 거랑 좀 달라. 이해갔어? 그런 기작의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 돼. 알겠어? 다음에 저혈당일 때 교감신경만 자극하는 게 아니라 간뇌의 시상하부는 뇌하수체 전엽도 자극해. 아까 뇌하수체 전엽에서 내가 두 개를 외우라고 했어. 하나는 TSH, 하나는 ACTH를 외우라고 했어. TSH는 뭐였어 얘들아? 갑상샘 자극 호르몬. 갑상샘을 자극하는 거지. ACTH는 뭐냐면 얘들아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야. 그러면 부신 겉질을 자극하는 거야. 그럼 얘의 표적 기관은 뭐가 되겠어? 부신 겉질이 되겠지. 그럼 부신 겉질에서 뭐가 나오느냐?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와. 이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얘가 우리 몸에는 뭐가 있어? 근육에 단백질도 있고 뭐도 있어? 지방도 있지. 단백질이나 지방을 분해시킨다고. 이화. 그래서 포도당으로 분해시키는 기능이 있어. 이겼어? 이게 뭐 이성질화 효소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기는 할 건데 어쨌든 단백질이나 지방을 포도당으로 해당시킬 거다. 이 얘기야. 알겠습니까? 이런 과정들을 해서 혈당을 높이는 거야. 그러면 내 몸에서 혈당을 낮추는 건 하나밖에 없지? 혈당을 높이는 건 세 개 있지? 그러면 선천적으로 얘가 인슐린이 선천적으로 분비가 잘 안 돼. 그럼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인슐린이 부족하니까 혈당량을 줄일 수가 있어 없어? 없지. 이런 사람을 우리가 제1형 당뇨라고 그래. 이겼어? 이런 양반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야! 이런 양반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인슐린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니까? 그럼 인슐린을 뭐로 맞아야 돼? 주사로 맞아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근데 선천적으로 분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분비는 정상이야. 근데 기능이 안 돼. 이 인슐린과 누구가 결합을 해서 그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못 하는 거야. 이겼어? 그럼 인슐린이 밥 먹으면 나오는 건 정상이지, 이 사람은. 인슐린의 양이 부족하지가 않지. 근데 그 기능을 못 하는 거야. 이해갔어?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제2형 당뇨라고 해. 이런 건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병. 그럼 뭐 해야 돼? 살 빼면 돼. 알겠어? 이해했어? 됐어? 됐어? 야, 인슐린은 그럼 내가 뭘로 맞는다 그랬어? 주사로 맞는다 그랬어? 약으로 먹는다 그랬어? 주사 맞아야 돼. 이해했어? 약 먹으면 큰일 나. 왜 그럴까? 호르몬 자체가 단백질이야. 위에서 다 소화되지. 그래서 혈액으로 직접 투여해야 돼. 알겠습니까? 니네는 추워야 되겠어. 어? 니네는 좀 추워도 될 것 같아. 그러면 덜 작았지. 됐습니까? 여기 됐어요? 이해하셨죠? 두 번째. 혈당량을 했으니 이제 두 번째로는 체온 조절을 할 거야. 야, 우리의 체온은 몇 도를 유지해야 된다 그랬어, 내가?
36.5도를 유지해야 된다 그랬지?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체온 조절의 조절 방법은 두 가지야. 하나는 열 발산을 조절하거나, 열 발산을 조절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열이 바깥으로 나오게끔 해준다 이 얘기야. 이해갔어? 그럼 열 발산을 조절하려면 표면적을 조절해야 돼. 표면적을 조절한다는 것은 혈관을 확장시키거나 수축시키거나 근육을 수축시키거나 이런 기능들을 한다 이 얘기야. 알겠어? 다음에 또는 열 생산을 조절할 거야. 열 생산을 조절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열 생산을 조절한다는 건 물질 대사를 조절한다는 거야. 알겠어? 이화작용을 조절할 거다 이 얘기야. 알겠어? 세포 내 소화 같은 걸 조절할 거다. 아시겠어? 그러면 간내의 시상하부가 저온 자극을 받았다. 그럼 저온 자극을 받으면 추운 자극을 받은 거야. 얘 지금 춥대잖아. 그럼 얘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외부에서 지금 찬 자극이 왔잖아. 그러면 아이니의 몸속에서는 뭘 하려고 하겠어? 자꾸 온도를 높이려고 하겠죠. 나 너무 추우니까 얼어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면 저온 자극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간내의 시상하부가 교감신경을 자극해. 이해갔어? 교감신경을 자극하면 교감신경이 첫 번째 표면적을 조절해 줄 거라고 했죠. 교감신경이 작동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혈관이 수축해. 혈관이 수축하면 표면적이 넓어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지? 이해갔어? 땀 분비가 억제돼. 됐습니까? 다음 또 뭐가 있을까? 땀 분비 억제, 혈관 수축, 그 다음에 잇목은 수축. 근육들을 수축시켜가지고 표면적을 줄이는 거야. 알겠어? 잇목은 수축. 그러면 열 발산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억제되는 거야. 이해갔어? 열 발산이 억제되니까 체온이 다시 어떻게 될까? 상승하는 쪽으로 이루어지겠죠. 이해하셨습니까? 다음에 교감신경은 두 번째, 아까 전에 부신속질에서 뭘 분비한다 그랬어 내가? 부신속질에서 뭘? 부신속질! 에피네프린. 이해갔어? 이 에피네프린이 혈당량을 증가시키면서 분해하는 거잖아. 세포 안에 있는 물질을 물질 대사시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화작용을 촉진시키는 거야. 됐어? 다음에 저온 자극을 줬을 때 간내의 시상하부는 교감신경만 자극하는 게 아니라 뇌하수체 전엽도 자극할 거야. 그럼 뇌하수체 전엽에서 아까 전에 내가 두 가지 외우라고 했지? TSH랑 뭐라고? ACTH. 여기서는 TSH의 분비를 촉진해. 그럼 얘가 어디로 가야 돼? 갑상샘으로 가겠지? 갑상샘에서 그럼 어떤 호르몬 나와? 티록신이 나오잖아. 그러면 간이나 근육에서 무슨 대사를? 물질 대사 중에서 무슨 작용? 이화작용을 촉진시켜서 에너지를 생성시키는 거야. 됐어? 그럼 에너지가 생성됐으니까 체온이 어떻게 되겠어? 상승하는 거야. 알겠어? 외웠어? 근데 저온 자극이 아니라 내가 고온의 자극을 주면 어떻게 될까? 무슨 신경이 자극해야 될까?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 그것 때문에 질문했어. 니네 이거 틀리면 니네 진짜 짝살이야 짝살. 체온 조절에서는 부교감 신경이 절대 작용하지 않습니다. 알겠어? 그럼 고온 자극을 주면 어떻게 돼요? 고온 자극을 주면 교감 신경이 완화된다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알겠어? 부교감 신경 작동해 안 해? 안 해. 교감 신경이 작동을 안 해. 그럼 혈관이 다시 수축됐던 혈관이 어떻게 되겠어? 이완하겠지. 땀 분비는 다시 촉진되겠지. 잇모근은 다시 이완되겠지. 그러면 열 발산은 어떻게 될까? 촉진되겠지. 그래서 체온이 떨어지게 되는 거야. 알겠어? 됐어? 부신 속질에서 에피네프린 분비할까 안 할까? 완화됐으니까. 안 하겠지? 그러면 이화작용 촉진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뇌하수체 전엽에서도 TSH가 억제되면서 티록신의 분비를 줄여주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 내가 얘기했어. 체온 조절에서 기량이라고 해서 교감, 부교감 찾으면 돼, 안 돼? 안 돼. 추운 자극을 받았을 땐 누가 자극하지만 교감신경이 작동을 하지. 근데 더운 자극을 받았을 때는 교감신경이 완화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부교감은 작동 절대 하지 않아. 아시겠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다음 주에 시험 봤어. 근데 또 똑같이 부교감신경에다 이렇게 해놔라. 그러지 마. 알겠지? 지운다. 알겠죠? 야, 이거 다 올라갈 거야. 올라갈 거야. 영상을 올려줄 거야.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글씨도 못 썼어. 그래서 지금 이 카메라를 하나 더 설치할까 지금 생각 중이야. 전자칠판 쪽에다가. 필기하는 게 너무 힘들어. 전자칠판에다가 필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 다음에 이제 체온 조절 말고 마지막 뭘 조절해야 되겠어? 마지막이야. 요거까지 버텨잉. 뭘 조절해야 되겠어? 삼투압. 삼투압은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체액의 농도라 그랬어. 삼투압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알겠어?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보자. 첫 번째, 수박을 먹었을 때 우리는 결과적으로 체액의 농도가 어떻게 돼? 체액의 삼투압이 낮아지겠지. 물을 많이 먹었으니까. 이해갔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오줌 생성량은 어떻게 돼야 될까? 증가를 해야 되겠지. 오줌 생성량이 증가하면 오줌의 삼투압은 어떻게 될까? 오줌의 농도는. 오줌이 많아, 물이 많다는 얘기야. 그럼 오줌의 농도는 낮아져야 되겠지. 이해하셨습니까? 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때는 마찬가지로 간내의 누가 작동을 해? 시상하부가 작동을 해. 근데 삼투압이 낮아졌다라고 하는 자극을 받았어. 체액의 삼투압이. 물을 많이 마셨는지 수박을 먹었나 봐. 그러면 간내의 시상하부가 누구를 자극할 거다? 뇌하수체 후엽을 자극할 거야. 오케이? 뇌하수체 후엽을 자극하면 선생님이 뇌하수체 후엽에서는 꼭 하나는 외워라 그랬지? 걔가 누구야? ADH야. ADH 뭐라고 읽어?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읽어. 항이뇨 호르몬의 역할은 뭐냐? 콩팥에서 수분을 재흡수하는 거야. 콩팥에서 뭘 재흡수한다고? 수분 재흡수. 그러면 지금 체액의 삼투압이 낮아서 오줌 생성량을 늘려야 되지. 그럼 오줌에 있는 물을 흡수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해갔어? 오줌에 있는 물을 흡수하면 안 되니까 체액의 삼투압이 낮을 때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ADH의 분비량을 감소시키게 되는 형태로 명령을 하는 거야. 그러면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가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가 감소하면 여기다 쓸까요? 오줌 생성량은 어떻게 돼? 증가하게 돼. 그래서 결국에 오줌의 삼투압은 낮아지고 체액의 삼투압은 다시 결과적으로는 정상으로 높아지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 그 다음에 체액의 삼투압이 이번에는 높아졌대. 간장을 들이마셨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는 간장을 먹었을 때 간장을 먹으면 결국에 체액의 삼투압이 높아지겠지. 내 몸이 짜. 그럼 오줌을 화장실 가 안 가? 안 가지. 그럼 오줌 생성량은 어떻게 될까? 줄어들어야 되겠지. 그럼 오줌에 물이 없어. 그럼 오줌의 농도가 어때? 진하지. 그래서 엄청 노란 오줌이 나오는 거야. 이해갔어? 운동을 하거나 운동?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오줌의 삼투압도 다시 오줌의 삼투압이 높아지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체액의 삼투압이 높을 때는 오줌의 삼투압도 결과적으로 높아지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간장을 먹거나 운동을 했어. 그러면 뇌하수체 후엽에서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이번에는 촉진되겠지. 그러면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는
촉진되겠지. 그러면 오줌 생성량이 감소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다. 알겠어? 이해했어? 외워라잉. 외워라. 외워. 공부해와. 우리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건데 집엔 못 가. 오늘 못했잖아. 어? 프린트 빨리 고쳐.